음성의 메추리 농가에서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됐습니다. 인근 농가에서도 의심 정황이 발견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청주에서 보은까지 50km를 잇는 송전선로 신설 계획이 반대 주민들의 저지에 설명회부터 무산됐습니다. 충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의 수도권 통근버스가 9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내년 1월부터 통근버스가 폐지됩니다. 금배추란 말이 나올 정도로 배추값이 올랐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을 나누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25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6명, 충주 1명, 제천 6명, 음성 4명, 괴산 1명, 진천 3명, 증평 2명, 보은 2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8,280명, 충북 누적 사망은 87명입니다. 지난 겨울 충북에서만 324만 마리를 매몰했던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의심 신고가 들어온 음성해안 메추리 농가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고병환성으로 나온 건데요. 메추리 농가 인근 다른 곳에서도 의심 정황이 발견돼 걱정이 큽니다. 이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천여 마리가 폐사하면서 AI 검사가 이루어진 음성의 한 메추리 사육 농가. 최종 정밀 검사 결과 H5N1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사율이 높고 전파력이 강한 고병환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농가에서 기르던 메추리 77만 4천 마리는 모두 매몰됐습니다. 예방 차원의 살처분은 해당하는 농가가 없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생지 3km 이내 농가는 모두 살처분했던 작년과 달리 500m로 지침을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반경 3km 이내 농가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는데 발생 농가와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의심 농가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오리 2만 3천 마리를 기르는 곳에서 고병환성 확률이 높은 H5 항원이 검출돼 인근 양계장을 비롯해 전체 7만 6천 마리를 살처분할 예정입니다. 지난 겨울보다 20일 가까이 일찍 발생한 데다 야생조류 분변과 농가에서 의심 사례가 잇따르면서 방역도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발생 반경 10km 안의 가금 농가 99곳은 예찰과 이동 제한이 살처분 완료 후 최소 30일간 이어지고 그 외 음성 지역 축산 관련 시설과 차량의 이동 또한 오는 16일까지 제한됩니다. 최초 발생하는 시구는 7일간 모든 가금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딴 데로 반출이 된다든가 그렇게 해서 퍼지는 거를 막고 소독 조치와 또 검사 등 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방역 당국은 앞서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 AI 발생 건수가 급증했다며 농가마다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주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진 세종에선 내년 1월 1일부터 10년 만에 수도권 노선 통근버스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수도권으로 매일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충북과 강원 혁신도시만 남게 됐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공터에 줄지어 대기 중인 전세버스. 저녁이면 공공기관 직원들을 태우고 수도권으로 올라갈 통근버스입니다. 충북 혁신도시에서 매일 운행 중인 수도권 통근버스는 21대. 올 한 해 운영비만 2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런 주중 통근버스는 충북과 강원, 세종에서만 운영 중인데 세종은 내년부터 수도권 통근버스 24대 운영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 정착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수도권에 있는 공무원들이 세종시 이주가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좀 있었고요. 그러나 정부 예산이 아닌 출연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 중인 충북 혁신도시의 통근버스는 내년에도 유지될 예정. 수도권에 분포된 우수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부족을 말하는 직원과 노조의 요구 때문입니다. 하지만 필수 복지처럼 돼버린 지속적인 버스 지원은 정착 가능성을 막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직원 3명 중 1명이 출퇴근하는 규모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지자체와 의회도 나서 각 기관에 통근버스 중단 서한을 보내기도 한 이유입니다. 소상공인도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데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몇 번씩 건의해도 시정이 안 되고. 공공기관에 내려옴으로써 지역 주민들과 상생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 버스가 계속 다님으로써 지역 경제가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대중교통업계는 노선과 배차를 확충하고 싶어도 통근버스 운영의 수요 확보가 쉽지 않다는 입장. 충북혁신도시 안에 있는 8개 공공기관은 다음 달 중 내년 버스 운행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청주에서 보은까지 50km에 있는 15만 4천 볼트의 송전선로 신설 계획이 설명회 등 법정 절차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반대 주민들 저지에 설명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이 마련한 송전선로 건설 사업 설명회장. 입구를 막아선 주민들이 단상까지 점거했습니다. 한전 측이 설명회를 시도하자 순간 큰 소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이 15만 4천 볼트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법정 절차로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자 예정 선로 주변의 마을 주민들이 막으러 나온 것입니다. 전자파 피해나 지가 하락 우려 등 반대 이유는 많습니다. 남아있는 법적 절차, 주민 공람과 설명회를 저희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개최한다고 해서 이것은 그 한전이 기존의 선로를 그대로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보은 지역의 단일 전력 개통을 보강하기 위해 보은과 청주 초정 변전소를 잇는 48km 구간에 철탑 125기를 세워 15만 4천 볼트의 송전선로를 놓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중대형급 규모다 보니 이 노선이 주변을 지나는 마을만 30여 곳. 2017년부터 노선 선정과 설득을 시작했지만 1년 전 보은에 이어 이번 청주 설명회 역시 시작도 못했습니다. 청주시 주민 설명회를 말씀드리려고 했으나 주민들의 워낙 반대도 심하고 저희들이 진행을 할 때 또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있고. 추진 일정 차질로 한전이 다시 잡은 완공 시점은 당초보다 2년 늦은 2025년. 늦어도 2023년에는 착공을 계획하고 있어 동시다발적인 송전탑 갈등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충청북도교육청이 학원 집중 방역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수험생들이 많이 다니는 입시 보습학원으로 수능 전날인 오늘 17일까지 방역 물품 비치와 출입자 명단 관리, 시설 환기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는 오늘부터는 수험생 대상 학원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수험생들에 대해서도 학원, 교습소 방문을 자제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요즘 금배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배추값이 오르면서 올해는 김장 담그기도 만만치 않은데요. 하지만 어려운 이웃들과 김장김치를 나누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수십여 명의 학생들이 분주히 김장을 담습니다. 준비된 절인 배추 사이로 잘 버무려진 양념을 정성스럽게 채워넣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손길이 조금은 어색하고 힘들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쉽진 않은데 하다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하면 재밌어요. 이 김치가 맛있을지 모르겠는데 받는 분들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 학생은 물론 교수와 교직원들도 동참했습니다. 함께하기에 절인 배추 640포기는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좀 소외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런 김장김치 같은 것도 오른 물가 때문에 선뜻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진 김치는 차곡차곡 박스에 담겨 홀몸 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 어려운 이웃 150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이렇게 반찬을 가져와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것만 해도 나 충분히 먹었어. 선생님들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조용했던 시장 입구가 시끌벅적한 김장터로 바뀌었습니다. 능숙한 솜씨로 반으로 가른 배추를 소금물에 충분히 절인 뒤 큰 통에 차곡차곡 옮겨 담습니다. 벌써 22년째 이어오고 있는 육거리 시장 상인들의 김장 나눔 행사입니다. 상인들이 올해 담그는 김장은 지난해보다 300폭이 늘어난 1,200폭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예년보다 50% 가까이 오른 배추값과 김장 비용이 부담도 됐지만 김치를 기다릴 이웃들 생각에 상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더 보탰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보다도 더 어려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보다 조금 늘렸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청북도가 5년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먹거리 분야에 7,459억 원을 투입합니다. 공공급식 강화를 통한 따뜻한 먹거리 지원과 지역 농업재 도약으로 가까운 먹거리 제공, 미래 먹거리 육성 등 4개 분야 43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학교 무상급식의 절반 이상이 쓰이며 먹거리 취약계층 정기 실태 조사 등 29개 신규 사업에 약 2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정책 결정과 발굴, 자문 역할을 할 민간 20명의 먹거리위원회가 구성됐고 공동위원장으로는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윤병선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본 예산이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5.8% 늘어난 3조 1,82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교육회복 사업에 1,082억 원, 학교 방역비에 136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중북체육중학교 등 10개 학교를 신설하고 20개 학교를 증개축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확정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좀처럼 제대로 꺼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소방관들이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기존 방식으로는 소용이 없자 이젠 아예 이동형 수조를 만들어 차를 담그는 방식까지 고안됐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매년 전기차 화재 사고는 반복되지만 현장에서 완전히 불을 끄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 지난달 전기차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불길이 잡혔지만 혹시라도 또 불이 날까 소방관들은 3시간을 더 현장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렇게 소방관들을 애먹이는 이유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 때문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지면 안에 발열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1,000도 넘게 치솟는 열 폭주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걸 완전히 멈추지 못하면 다시 불이 날 위험이 높습니다. 껐다 치더라도 식지 않는 한은 가연성 가스가 계속 나오고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전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다시 또 재발화가 일어나요. 실제로 불길은 잡았지만은 좀 연기는 계속 나거든요. 근데 완전히 진압했다고 할 수가 없겠죠. 산소를 차단하기 위해 덮개를 이용해보고 아무리 물을 뿌려봐도 불길이 되살아나자 소방당국이 아예 배터리를 물에 담가 열을 식히는 방식을 고안해냈습니다. 에어백으로 바퀴를 들어올려 바닥에는 특수 유리섬유로 만든 폴을 깔고 사방에는 공기를 주입한 튜브로 둘러싸 이른바 이동형 수조를 만듭니다. 배터리를 통째로 물에 담가 열을 식히기 위해서입니다. 배터리가 잠길 정도인 높이 70cm까지 물을 채우자 1시간 만에 배터리 온도가 6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물을 뿌리는 기존 방식에 비해 이동형 수조에 담그면 재발화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란 얘기입니다. 외부에서 물을 주사한다고 했을 때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 팩 내부까지 냉각을 시키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힘든 상황입니다. 현장에 맞는 침수 수조를 개발을 해야. 소방당국은 수조의 조립과 해체가 쉽고 크기 조절이 용이한 방식으로 보완해 실제 현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지난해 용담댐 방류로 범람 피해를 입은 하류 지역 범대책위가 댐 운영에 따른 피해를 지자체로 전가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범대책위는 최근 환경분쟁조정회의에서도 하천정비 소홀이 용담댐 방류 피해를 키웠다는 등 지자체로 책임을 확대하려 한다며 이는 댐 운영 주체의 책임 전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보상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발빠른 보상도 촉구했습니다. 용담댐 방류 피해 범대책위는 댐 하류 범람 피해 지역인 영동과 욕천, 충남 금산과 전북 무주군 등 4개 군지역 군수와 군 의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선박용 경유를 섞어 차량용으로 판매한 주유소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청주시 서원구는 선박용 경유 5만 6천 리터를 일반 경유와 섞어 판매한 혐의로 적발된 현도면의 한 주유소에 9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주유소 업자는 지난 6월 경찰과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에 덜미를 잡혔고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일반 경유보다 값이 싼 선박용 경유는 유황 함유량이 많아 대기 오염을 유발하고 자동차에 쓰면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세계시군의 2020년 회계연도 재정 현황이 행안부 분석 결과 전국 최상위권으로 평가됐습니다. 전국 지자체를 인구 재정 여건이 비슷한 지역끼리 묶어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증평군과 단양군은 각각 같은 유형에 속한 20개 군단위 지자체 가운데 종합 점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단위 가운데 재정 효율성 1위를, 청주시도 재정 효율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4개 지자체에는 행안부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가 지급됩니다. 충청권 리포트입니다. 이번 요소수 품귀 사태뿐 아니라 2년 전 일본의 수출 제한 여파로 불화소 등 전자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와 부품, 또 장비를 국산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일본산에 의존하던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해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태욱 기자입니다. TV 등의 영상을 표현하는 OLED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해선 보통 유리판 위에 포토레지스트라는 소재를 바릅니다. 빛을 받으면 화학적 특성이 달라지는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가 바로 포토레지스트인데 이 핵심 소재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기업과 함께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했었는데 일본산과 달리 100도 이하로 공정 온도를 낮춰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OLED의 손상을 최소화한 게 핵심입니다. 컬러 필터 공정 온도 자체가 250도씨 높아가지고 OLED에 적용할 수가 없었는데 저온 컬러 필터 공정 기술 같은 경우는 100도 이하의 공정 온도에서 공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OLED 바로 적용할 수가 있고, 연구진은 국산화한 포토레지스트 소재를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 구현하는 것까지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은 국내 대기업에 독점 공급해 올해 출시한 스마트폰에 적용하는 등 곧장 상용화로 이어졌습니다. 내년도 되면 국내외 시장에 약 3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본 기업을 따돌릴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산화한 기술을 토대로 1인치당 현재 2,300개인 화소수를 3,000개까지 높이는 등 고도화 작업에 나서는 한편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메타버스를 비롯해 군사용과 생활용 디스플레이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연구도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괴산군은 민선 7기 3년간 31개 기업에서 역대 최대인 1조 8,149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괴산군은 이를 토대로 작년과 올해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청안 첨단산당과 사리 메가폴리스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경제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 인구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산업단지의 우수기업을 유치해 젊은 근로인구 유입으로 지속발전을 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 봉방동과 대소원면 일원에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 자유특구 사업으로 2025년까지 241억 원이 투입돼 바이오가스와 암모니아 수소 추출 실증 사업이 진행됩니다. 충주시와 충청북도 관련 기업 대표들은 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참여기업은 사업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추가 투자 요인이 발생할 경우 충주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시는 그린수소산업 규제 자유특구 사업으로 2033년까지 매출 2,606억 원, 고용 창출 299명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은에 있는 요소수 생산업체 캠스테이 글로벌이 보은군에 요소수 1,500리터를 기탁했습니다. 보은군청을 찾아 요소수를 기탁한 캠스테이 글로벌 김창욱 대표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로 원료 수급이 어려워 요소수를 언제까지 생산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공익 업무 차량이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에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보은군은 안전 관련 부서와 소방서 등에 요소수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옥천군이 추진하는 국립박물관 설립안이 정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옥천군이 제출한 국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적정으로 평가해 옥천군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옥천군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옥천국립박물관은 2026년 개관을 목표로 국비 124억 원 등 모두 310억 원을 들여 옥천읍 전통문화체험관 인근에 4,8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지역 대표 작목인 대추에 유산균을 첨가한 발효액과 샐러드 드레싱 소스를 개발해 특허 출원했습니다. 대추 착즙액을 유산균과 함께 발효시켜 포도당 등을 감소시키고 새콤달콤한 맛이 나도록 기호도를 높였다고 충북농업기술원은 설명했습니다. 기술원은 산업화할 수 있도록 기술 설명회를 여는 등 주산진 보훈뿐만 아니라 도내 대표 가공품으로 정착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통제보호구역에 주택을 짓게 허가해준 진천군이 1, 2심 모두 국가에 패소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 일부 원익선 부장판사는 국가안보공익이 주민 손해에 비해 작다고 보기 어렵고 통제보호구역 침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진천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진천군은 지난 2017년 군사통제보호구역 인근에 주택 4개의 동 건축을 허가했지만 이 중 3개의 동이 통제보호구역을 침범했습니다. 뉴스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